오는 5월 10일이면 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살펴보면서 검찰의 미래 모습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이자 인수위 상임대외협력특보인 석동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이란 또 책까지 편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을 지켜봐 왔었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다.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대목을 한 일화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참 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볼 때 참 한결같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런 원칙과 그런 이 카리스마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탈하고 네. 또 이 주위를 항상 살피면서 또 인간적인 면모도 이렇게 남다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우리 국민의 지도자로서 그런 소통에도 아주 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20대 대선에서 그 야권 단일화가 최대의 화두였고 그때 윤 당선인에게 제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의 제언을 하신 건가요?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당선을 간곡히 바라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이 가능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뜻을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하시기에 뭔가 긍정적인 화답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겠네요. 아니요, 그거에 관계없고 그건 저의 바람이고 저의 제언이었고 그러나 또 별도로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결단과 판단으로 이렇게 단일화도 결국 이루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공약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고 지금 그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부분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이 검찰청법에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도 검찰을 지휘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사를 중단해라 또 구속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실행은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많은 저해가 된다 하는 뜻으로 당선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공약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확대가 될지라도 견제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관이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동안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 또 다 그것이 민주당 출신 장관 재직 시에 4번에 걸쳐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정치인 출신 장관은 그것을 검찰에 대한 마치 국민적 견제라고 표현하시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것은 다소 정치 진영의 논리 또는 정치적 이해가 관련된 정치적 견제이지 말하자면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그런 정치적 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사지휘권이 이 검찰의 민주적
어떤 운영에 반드시 도움이 됐다고도 저는 보지 않고요. 예.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서 네. 마치 검찰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물론 검찰도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꼭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서까지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법 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이 좀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보관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지금의 이 여권이 이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법에 가령 그런 부분이 그대로 존치가 되더라도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아마 수사지휘권 행사를 아무래도 특단의 상황이 아닌 한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일단 법무부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훈령 등으로 행사 요건을 좀 이렇게 엄격하고 아주 네. 강화를 해서 사실상 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범배 법무장관의 뭐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이제 법무부에서는 인수위의 방향에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요. 근데 동시에 이게 아무래도 그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것 자체가 네. 이 투명성이 과연 담보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말이죠. 검찰의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주로 이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이제 법무부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검찰이 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정치인 출신 이 장관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 수사 관련 예산, 특수활동비 등의 그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개입으로 인해서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와 같이 예산 독립 편성권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의 개혁안이 처음에 나왔던 것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다 이런 문제점부터 시작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단행했던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었습니다. 어렵사리 통과가 된 상황에서 6대 범죄만 지금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전 검사 출신으로서 이 6대 범죄만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은 직접 수사 개시권을 주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사실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가만 보면 결국은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소위 언론에 뉴스가 나는 사건들인데요. 사실 검찰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전체 중에서 그런 사건은 정말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95%의 사건은 뉴스에 안 나지만 네. 일반인들이 많이 관련된 사건을 지금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하도록 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뉴스에 나는 그 몇 가지 사건들, 중요한 이목을 끄는 사건 외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검찰이 또는 법원이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의 권리 구제, 피해 구제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검찰의 기능, 개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 관련된 그 몇 가지 그 사건에 너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이 부분은 다시 좀 재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생 부분은 그래서 경찰이 좀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검찰 선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피해를 당하거나 했을 때 이 검찰의 어떤 그런 최종 판단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이 다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경찰에서도 지금 이 수사 업무 부하가 너무 과하니까 사실 많은 사건들이 지금 적체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더구나 좀 중요한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 재판을 하려면 사실은 사건의 얼개를 검사들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야지 서류만 보고 다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실은 경찰과 검찰 간의 이제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부분과 반대가 되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까도 또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이번 정권에서 이와 같이 무슨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네. 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검찰을 거의 수사를 못하도록 만든 이런 부분들을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어떻게 손질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 불편, 국민의 편익, 국민의 권리 구제 이런 측면에서 양 기관 간의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선인은 저러한 주장들이 정말 너무 정치적의 어떤 편향된 주장이라고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이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권리 구제 또는 이 LH 사태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시원하게 이 어떤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그 수사 노하우나 여러 가지 권능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또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좋은 면만 있지 않다 하는 네. 것을 좀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조금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네. 검찰 개혁의 요구가 있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변호사께서 보시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방향이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국가 공공제도의 어떤 개혁이다 하는 것은 어떻든 국민의 편의 정진, 국민의 권리 구제, 국민의 복리 정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은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러한 그 아주 제한된 소수의 정치적 사건 또 어떤 고위공직자 이 권력 실세들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거기에 너무 욕심이 가해지니까 검찰 전체의 어떤 그 수사 기능을 다 자르고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로 한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이런 검찰 개혁은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중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말 국민들의 그러한 권리 구제, 피해 구제, 국민들의 인권 신장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 개혁의 논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 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검찰의 모습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